이제 전기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쭉 밀고 가 볼게요.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중학교 내용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94페이지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법 중간고사 시험법이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해서요. 거기에 있는 저항이라는 전기 제품들이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켜져 있는 형광등은요. 회로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형광등이 저항이거든요. 얘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상에는요. 전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당연해. 근데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안에 정기적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정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자명하지. 근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그 자체가 자석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첫 번째, 뒤에 가면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자석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자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아이를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막대자석. 그래서 막대자석, 말굽자석 이런 애들이 영구자석이고요. 전류를 흐를 때만 자석되는 아이들이 전자석이야. 그 전자석이라는 게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만든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자석이야. 그래서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든 자석이야. 전류가 흘러서 자석을 만들던 태어날 때부터 자석이던 상관이 없어. 걔네들은 자석인데 그 자석이 가장 기본적인 게 막대자석이지. 자, 이렇게 돼서 자석이 생기면 무조건 전자석이든 영구자석이든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겨. 그래서 반대되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겨. 이때 한 덩어리 안에 있는 N극과 S극의 세기는 똑같아. 똑같은 세기인데 반대 극의 라인들을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럴 거냐면 서로 쌍극자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N극은 플러스 10의 힘을 갖는다면 S극은 마이너스 10의 힘을 가져. 이런 쌍극자가 생겨.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이 생겼을 때요. 그 옆에 같은 극끼리 갖다 놓으면 미니 당기니. 미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청력.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생기고요. 서로 반대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이거죠. 그래서 이때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청력과 인력이라는 힘의 세기를 우리가 자기력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니? 자기력이 생길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잘라. 반으로 자르면 고맹아 N극과 S극이 분리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반으로 잘라도 자른 덩어리 안에 다시 NS가 생겨. 그래서 또 잘라. 또 생겨. 또 잘라. 또 생겨. 그래서 자석은요. 절대로 N극과 S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N극과 S극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는 두 개의 NS를 갖는데 언제까지? 라고 하면 다음 단원에 자세히 나올 거지만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도 NS가 생겨. 원자 안에 NS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원자가 나올 때까지 NS가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이 원자를 쪼개버리면 그래서 핵분열 시켜버리면 그때 아예 NS가 없어지지 분리되진 않아. 그래서 얘네들 극단적이야. 두 개가 동시에 있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자석, 가장 큰 자석이 어떤 거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자석은 어디게요? 지구 전체가 자석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나침반을 놓으면 지구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을 나침반이 무슨 극을 향해 가게요? N극.
됐어? 항상 북쪽을 나침판의 자침도 자석이거든요. N극이 그리고 가. 그러면 북쪽이 무슨 극이라는 얘기일까? 북쪽이 S극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북쪽의 땅 속에는 S극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가 있고 남쪽의 땅 속에는 N극인 아이가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지구 자체가 자석이야. 그러면 이러한 자석에도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 그 모든 힘은 벡터니까 반드시 힘은 방향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세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걸 화살표라고 했는데 자기력의 힘을 나타내는 이 화살표를 우리가 멋진 말로 자기력선, 전기력의 힘을 나타내는 건 전기력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력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침판이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을 때요. 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힘을 받냐면 N극은 당기는 힘을 받아요. 근데 S극 옆에 있는 S극은 밀리는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자기력 방향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이것도 약속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력도요. 똑같이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입자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받고요. 마이너스의 입자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잖아. 모든 전기력은 플러스 전화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렸잖아. 그거랑 똑같이 자기력도요. N극과 S극이 받는 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약속해요. 누구로 약속할까요? 누구? N극이 주인공일까? S극이 주인공일까? N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의 방향은요.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 방향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 방향을 난 기준으로 삼을 거야 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자기력 방향이 왼쪽이겠죠. 여기다가 놓으면 얘는 N극에 의해서 N극이 밀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 N극이 N극을 밀어. 맞아? 근데 S극이 N극을 뒤쪽으로 당겨.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두 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맞아? 오케이. 여기다 놓으면요. N극이 N극을 밀어. 근데 S극은 당겨. 이 두 개를 합성한 힘 방향이 나침판이 여기를 가리킨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주변에 나침판의 N극을 빽빽하게 펼쳐놔. 그랬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려. 그게 주변에 있는 자기력선 방향이야.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군데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여기다 놨다. 그러면 여기서 N극은 이거의 접선 방향 여기 가리키네. 이런 뜻이야. N극은 접선 방향 여기 가리키네. N극은 접선 방향 여기 가리키네. 이렇게 가면 돼. 알겠어? 네.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리는데 문제는 전기력선은요. 플러스 판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판으로 전기력선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끊겨. 그럼 끝이야. 근데 자기력선은 안 그래.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갔지? 그럼 끊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팔곡선이 돼. 그래서 자기력선은 자석의 안쪽에도 작용해. 이렇게 힘이 사실은 작용하고 있는데 안쪽까지 그리려니까 여기가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안쪽을 안 그리는 것뿐이야. 됐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려보면 알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바깥쪽은요. N극에서 S극을 향하는데 안쪽은 S에서 N을 향해요. 거꾸로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방향을 얘기할 땐 바깥쪽 방향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안쪽은 얘기 안 할 거야. 헷갈리니까. 알겠어? 그래서 자기력선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안쪽은 습관적으로 안 그린다. 없는 게 아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려놓으면 꼬맹아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쪽도 있어. 넓은 쪽도 있어. 똑같아요. 간격이 달라.
그 중에서 정기력선 배운 것처럼 간격이 좁을수록 뭐? 세니. 그래서 간격이 넓을수록 약하니.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정기력선도 자기력선도 이렇게 그리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교차하면 안 돼. 절대 교차할 수 없어. 알겠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도 우리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무슨 극인지 모르는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줬어. 그럼 우리 이제 알아. 이 새끼가 N이고 이게 N이 S야.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연결이 안 됐네. 무슨 극일까? 같은 극인데 연결이 안 되겠죠. 그 중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얘 뭐야? N. 여기도 뭐야? N. 이렇게 돼요. 같은 극끼리는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연결이 됐다면서 반대극입니다. 됐니? 이런 얘기고요.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센 자석이야 라고 하는데 꼬맹아 너네 상식인데 우리가 상식도 배워야 상식이죠.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그럼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센 곳이 어딜까? 한 덩어리 아래. 여기가 선생님이 세기가 10이면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다 똑같지 않아요? 안 똑같아요. 알아요? 자석은 어느 쪽이 제일 셉니까? 힘이. 양 끝쪽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S극이든 N극이든 양쪽의 끝이 자기력이 제일 세게 작용하는 부위가 여기가 우리가 자극이라고 불러요. 자극.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센 부분을 자극. 그리고 가운데는 거의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네들끼리 상쇄시켜버려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석은 부위마다 세기가 좀 달라. 그래서 센 쪽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 거야 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 중에서요 똑같이 N극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는 센 자석이고 하나는 약한 자석이야. 그래서 그냥 영자석보다 네오디움이 훨씬 더 세잖아요. 자석도 세기가 달라. 자, 그럼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하면 되니까 똑같이 여기가 1제곱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자기력선을 2개만 그려서 자기력선을 4개 그렸어. 당연히 자기력선이 많은 쪽이 더 세겠죠.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표현하는 게 자기력선의 개수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걸 파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이거를 자기 선속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얘는 자기 선속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단위는 웨버 이렇다면 그래서 단위가 웨버예요. 얘는 4 웨버야. 그러면 가보다 나가 더 센 자석이네. 2배 세네. 이런 뜻이야. 되겠어? 네. 근데 자석의 실제 세기 자기 선속을 이 면적 됐어? 자기 선속이 나오고 있는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할게. 자기 선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 이걸 뭐라 그러게? 자기장. 이게 자기장이야. 이게 자기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기 선속인 파이를 면적으로 나눈 걸 자기장 두한씩 그래서 비도 써. 되겠어? 자, 그러면 얘는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로 나눠봐.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2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단위 쓰레기가 귀찮아. 그쵸? 그래서 이걸 과학자 이름으로 바꾸겠죠. 웨버 퍼 제곱미터를. 그래서 뭐라고 하게? 2테슬라. 알겠냐?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그래서 전자기를 혁신적으로 발달시킨 과학자 이름이야. 테슬라가 과학자 이름이야. 되겠어? 그러면 얘도 1제곱미터로 나눌게. 그럼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4테슬라. 이렇게 되겠지. 되겠냐? 이런 거야.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테슬라구나 라고 하는 거.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자속, 밀도 이렇게 부르는 게 같은 말이야. 자속, 밀도 이렇게 불러도 자기장이야. 알겠어? 이렇게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도 알겠죠? 아하, B는 A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BA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실제 자석의 세기인 자속 밀도 자기 선속이 나온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는 BA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구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는데 이러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어. 그러면 그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 이거 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딜까? 되겠니?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 범위니까 잘해야 돼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마치 자석처럼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길까? 그걸 오늘 하겠다는 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오늘 배우자라는 겁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오늘 배워볼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고 얼마나 센 자기장이 생겨요? 그거 알려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모양에 따라 달라.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면 돼. 그 중에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어떨까라고 하는 전선이야, 전선. 직선 전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I가 흘러. 그러면 이 주변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고 얼마나 세? 요거야. 그래서 또 모양 두 번째가 있어. 원형 도선 기억해봐. 중학교 거 다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동그란 원형 도선에 전류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I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야? 여기는 어느 방향이야? 여기는 어느 방향이야? 얼마나 세? 요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세 번째 뭐 있었냐? 중학교 때 배웠잖아. 세 번째 뭐 있었죠? 네, 코일이요. 그거는 우리 코일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까요? 솔, 레, 도, 이, 드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였어요. 솔레로이드.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스프링을 감아. 자, 그걸 우리가 솔레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전선을 이렇게 감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뒤로 갔다가 앞에서는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랬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은요. 바깥쪽, 안쪽, 또 위에 있는 바깥쪽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될까? 얼마나 셀까?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요.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을 일단은 결정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왼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다가 나침판을 막 뿌려놔. 그랬을 때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연결하면 그게 자기력 방향이야. 맞죠? 근데 나침판이 없을 때는 우리 손만 쓰면 돼. 그 중에서 선생님하고는요. 오른손만 쓸게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오른손으로 설명합니다. 오른손으로 자기장의 주변의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는 걸 알려준 과학자가 앙페르라서 앙페르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앙페르, 프랑스 사람이가 앙페르인데요. 이 사람을 미국 놈들이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 앙페르를 미국 놈들이 읽으면 뭐가 될까? 암페어 색이더라. 암페어. 그래서 2암페어, 3암페어 그 사람이야. 알겠어? 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입니다. 왼손으로 하는 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것도 있는데 두 개 다 하면 어떤 애는 이제 왼손으로 해야 될 거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만 가르쳐요. 오른손만 해봅시다. 그래서 자, 오른손을 펼치는데 이 오른손은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분리시켜서요. 정확하게 얘를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90도예요. 90도가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힘을 만들어서 90도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찢을게요. 직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 도선을 감는다 생각해서 감으시면 이게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야. 전류는 I, 자기장은 B.
뭐냐? 이 막대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감는다 생각하면 이게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야. 되겠어? 네. 이걸 영상 찍어서 보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자, 봐. 여기에 이렇게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서 전류가 위로 흐르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은 위쪽.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죠. 네, 그럼 부드럽게 감으시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맞아? 그랬을 때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N극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N극은 이렇게 감겼으니까 접선 방향 이 방향이 N극이죠. 맞아? 이렇게 부드럽게 감았으니까 여기다 놓으면 N극은 이 방향. 맞습니까? 여기다 놓으면 N극은 이 방향이야. 되겠냐? 이걸 그대로 뜯어서 칠판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감아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감기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요. 직선 노선에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생겨요. 우리는 그냥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겨. 그래서 어느 쪽에 나침판을 놓느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얘는 접선 방향 이 방향으로 N극을 끌고 갈 거예요. 됐죠? 내가 여기다가 놓으면 N극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갈 거고요. 여기다가 놓으면 N극을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끌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 어느 쪽에 N극인지 방향 결정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워. 되겠어? 네. 그러면 방향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된다. 그럼 전류 방향이 거꾸로 아래로 흐르면 해봐. 이제 손 해봐. 아래쪽이야. 그렇지. 하은아. 그렇지. 아래쪽이니까요. 엄지손가락 아래로 가게 이 막대기를 감는다 생각하면 아까랑은 반대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놓을 때랑 여기가 놓는 거죠. 그러면 N극 방향 거꾸로 여길 가리키겠네요. 접선이니까. 그쵸?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방향 설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럼 고등학교 내용 방향은 이제 너네들이 중학교 때 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그럼 이제 세기 두고 해봐. 이겁니다. 자, 세기는요. 전류가 I만큼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A에다가 R만큼 떨어졌는데 나침반을 놓을 거야. 자, 두 번째는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나침반 똑같은 거 B를 놓을 거야. 또 3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그래서 나침반 C를 놓을 거야.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누가 더 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 자기장의 세기 부연식 테슬라 이거 구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네 자석에서는 면적분의 자기손속이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R분의 KI로 계산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은 R분의 KI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R분의 KI. R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인데 조금 이따 상수의 크기 실제로 다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K로 쓰시면 되고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되겠습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 C가 있어. A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니까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 거야.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이니까 2R분의 KI. C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3R로 놨으니까 3R분의 KI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요. 위에 있는 KI 다 똑같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냐? 안 들렸어? 안 돼!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잖아. 빨리 계산. 계산. 이 새끼들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계산 못하면 오늘 곽시연 집에 못 간다. 빨랑 안 계산해? 몇 대 몇 대 몇이야? 6대 3대. 네, 6대 3대 2 나와요. 통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대 3대 2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3대 2대 1이 꼭 있어, 은교야. 그러니까 3대 2대 1 하면 안 돼. 알겠니? 6대 3대 2 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 되겠죠? 요거 기억해. 자,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아하, 직선일 땐 그래. 근데 문제는 곡선일 때. 원형도 곡선, 솔레로이도 곡선. 이 곡선일 때는요, 거꾸로야.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감기는 안 예뻐 보이잖아. 되죠? 그래서 곡선 도선일 때 거꾸로 간다.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게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인데 너네 기억나? 왜 직선하고 곡선을 굳이 구분해요? 라고 하면 곡선은 안과 밖이 생겨. 맞죠? 안과 밖이 생겨. 근데 아까 우리 자석에서 안쪽에서의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뭐라 그랬어? 거꾸로라고 했어. 그죠? 안쪽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면 아니 바깥쪽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쪽은 왼쪽이잖아요. 거꾸로예요. 되겠어?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쪽 방향이야? 바깥쪽 방향이야? 기억해야 돼.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안쪽 자기장 방향이야. 되겠어? 바깥쪽은 무조건 거꾸로 하면 돼. 그럼 한번 볼게. 자, 원형 도선에서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 여기 원이 있다고 치면 그 원을 부드럽게 그 방향으로 감으시면 돼요. 내 손가락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가리키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안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 그럼 바깥쪽은 무슨 방향이 이게? 무조건. 그래서 이 모든 바깥쪽은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거 나온다는 표시입니다. 되겠어?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솔레로이드도 그래요. 플러스 따라가면 내가 눈에 보이는 바깥쪽 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막대기가 있죠. 내 손가락이 전류인데 내려가게 이렇게 전류가 내려가게 흐르고 있어요. 그럼 내려가게 가보시면 엄지손가락이요. 그렇죠? 이쪽 방향이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면 여기가 N극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S극이죠.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장이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되는데 안쪽은 이렇게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야. 바깥쪽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안쪽 자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과 같은 이 직선상에 있는 곳에 나침판을 여기다 놓던 상관없어. 얘네들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은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N극이야. N극.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거야. 바깥쪽에다 놓으면 거꾸로니까 이쪽이 N극이야. 이쪽이. 맞냐? 바깥쪽에다 놓으면 거꾸로니까 엄지손가락과 반대쪽 이쪽이 N극이야. 이쪽이. 알겠어? 네. 곡선도선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이 생겨.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이야. 바깥쪽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이거는요. 안쪽과 같은 선이에요. 됐어?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N극입니다. 됐어.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그럼 방향은 결정할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 B는 R분의 KR인데 원형 도선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구해요. B 다시는 R분의 K 다시 I 구하는 방법 똑같죠? R분의 KI죠? 근데 상수값이 달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상수값의 크기만 달라. 구하는 식은 똑같아. R분의 KI야. 자, 원형 도선이니까 이 원에 반지름이 있겠죠? R. 그래서 원형의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 얼마냐? 전류가 I만큼 흐를 때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알겠어? R분의 KI야. 똑같아. 직선하고 원형하고 구하는 식 똑같은데 상수값만 K냐 K 다시냐 요거 차이야. 근데 솔레로이드 달라.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해라. 그럼 얘는 R분의 KI를 쓸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요. 반지름 요거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당연히 도선이 하나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잴 수 있죠. 근데 얘는 전선이 여러 개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놨다고 쳐봐. 그럼 거리를 이 도선으로부터 잴 거야? 여기서부터 잴 거야? 여기서부터 잴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솔레로이드에서는 R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K2-NI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솔레로이드에서는 K2-NI로 구해야 된다. K2-NI. 그러면 K2-NI로 구할 때요. K2-라는 건 상수값이 또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I는 저기에 흐르는 전류 세기인 건 맞아. 근데 시연아 요것만 듣고 가. N은 뭡니까? N은요. 저 도선 속에 호일 감은 개수예요. 그래서 호일 몇 번 감았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3번 감았어요.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안 돼. 호일 감은 수인데 여기다가 3 넣으면 안 돼. 왜? 너네 기억나? 이거 자석 세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솔레로이드 어떻게 해야 돼? 촘촘하게 많이 감으면 센 자석 되잖아. 그럼 선생님 저는 3번 감았는데? 나도 3번 감았는데? 근데 저는요 선생님 막대기가 20cm인데 3번 감았어요. 저는 10cm짜리 막대기에 3번 감았어요. 이거야.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누가 더 좀 촘촘하니? 니은이 더 촘촘한 거야. 10cm에 3번 감았으니까. 그럼 얘가 더 센 자석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은 개수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그 막대기 1m라는 100cm에 몇 번 감은 거랑 똑같아? 이걸로 환산해야 돼. 20cm에 3번 감았으니까 100cm에 빨리 계산해. 몇 번? 15번. 그래서 여기다 15 집어넣어요. 됐어. 10cm에다가 3번 감았으니까 1m인 100cm에는 몇 번 감은 거랑 똑같아? 30번. 그래서 30 넣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 감은수는요 1m당 감은수로 집어넣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시연이 가. 자,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는 K2-NI로 계산하시면 돼. 됐지? 근데 각각 이렇게 방향과 세기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때 상수 K, K-K2-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직선도선에서 사용하는 K라는 상수, 원형도선에서 사용하는 K-라는 상수, 솔레로이드에서 사용하는 K2-라는 상수는요 밑으로 갈수록 더 커요. 그래서 얘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크기입니다.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더 커져요. 됐어요? 네, 그래서 상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학교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다 상수값을 줍니다. 하지만 크기가 다르다.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가 더 크니까 그쪽이 더 자기력을 세게 만들겠구나. 이 정도만 느껴.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로이드에서요 자기장 상수값도 보여드렸고 자기장의 방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세기 구하는 것도 보여드렸어. 중학교 2학년 때는요 방향만 나와요. 세기 계산하는 건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세기까지 더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5페이지가 방향과 세기 구하는 거를 선생님처럼 직선, 원형, 솔레로이드 나눠서 설명을 했고 식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6, 97이라고 하는 얘네들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 구했단 말이야. 자기장의 세기 구해서 자, 이 자기장의 세기를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8, 99 잠깐만 넘어올래요? 98, 99 잠깐만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꼬맹아 195번 해결되나 봐봐. 195, 196 요거 두 문제.
자, 보면 195번은 그림은 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자기력선 모습으로 나타냈으니까 꼬맹아 P가 N이야 Q가 N이야? Q가 N이야. P는 S야. 보이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P는 S극이다 맞는 거고요.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극이 뭔지 알죠? 자석의 끝부분 제일 센데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P와 Q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반대극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같으면 될 것 같고요. 196번 보면 그림은 정지해 있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일부를 나타냈으니까 자, X가 무슨 극이야? X가 S극이죠. 여기서 자기력선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석의 막대 자석의 중심축 상의 점이고 막대 자석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가 B보다 작습니다. B가 훨씬 멀리 있대요. X는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 중에서 하나지만 S극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X는 S극이다 맞는 거고요. 니은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A에서와 B에서가 자기장의 방향 A에서 오른쪽 방향 B에서도 오른쪽 방향 같은 방향입니다. 알겠어요? 네.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가까울수록 세요. 알겠죠? 자석이랑 가까우니까 A가 더 세요 라고 하는 거 맞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세기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때 가장 먼저 198번 이 정도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야. 198번 자, 보시면 198번은요. 그림과 같이 전류가 I가 흐르고 있는 긴 직선 도선 주변에 동쪽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동서남북 보이세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자, 거기에 떨어져 있는 곳에 E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냈을 때 직선 도선의 EI만큼의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냈을 때 뭐야? 자, R만큼 떨어진 P 지점에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 이 직선으로부터 EI만큼의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냈을 때 도선으로부터 동쪽으로 EI만큼 떨어진 Q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어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여기에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 R을 P라고 한다. 이 P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P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네,
자, P 지점에서는요,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접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N극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 방향 해보시면 여기서는 북쪽 방향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북쪽 방향으로요, 얘는 자기장이 R분의 KI만큼 생기는데 이걸 B라고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Q라는 지점에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그래서 전류는 ER만큼 흐르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2배 멀리 Q, ER 떨어져 있는 곳에 놓으면 자기장의 세기는 얘에 비해서 몇 배야? 이렇게 묻는 거야. 되겠어? 당연히 세기는 2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ER분의 K에 전류도 2배니까 EI잖아.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이거 원래 세기랑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돼. 그래서 근데 방향은 전류가 거꾸로 흐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까랑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아까가 북쪽이면 지금은 어느 쪽이어야 됩니까? 남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1번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중학교 내용이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 고등학교에서 보는 방향이 199번입니다. 그래서 199번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선생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가로로 누워있는 A라는 도선도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죠? 그리고 세로로 서 있는 이 B라는 도선도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네 지점을 볼 거야. 다 여기로도 R, 여기로도 R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네 지점을 이렇게 잡을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여기를 A, B, C, D 이렇게 잡고요. 자, A 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I, B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3I가 흐른다고 쳤을 때 A, B, C, D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이제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A만 보면 돼.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잖아. B도 있잖아. 그러면 A랑 B를 합성한 게 전체 자기장이야.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봤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이야. 왜냐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더해서 합성할 거고요. 반대 방향이면 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 자, 그러면 A라는 도선만 있다고 쳐. B는 없다고 치는데 얘는 없어. A만 있어. 이렇게 치면 A는 오른쪽 방향 전류가 흐르니까 이 A 도선을 이렇게 감아보시면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해 볼게요. 자, A에 의해서 A보다 위쪽에 있는 A, B는 나오는 방향으로 CD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A는요. 들어가는 방향이든 나오는 방향이든 세기는 다 똑같이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세기는 R분의 KI만큼을 다 만들어. 세기는 이렇죠. 이렇게 돼. B는요. 이제 A 없다고 치고 B만 있다고 보는 거야. B만 얘만 있어. A는 없어. 그러면 B에 의해서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감아보시면 B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아? A 쪽은 나오는 방향이야. 괜찮아? 네. 그래서 B보다 오른쪽에 있는 BC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왼쪽에 있는 AB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K 전류가 3I라고 했으니까 3I R분의 K 3I R분의 K 3I R분의 K 3I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성은요.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돼. 그것도 나오는 방향이야. 보여?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하시면요. R분의 아하 얘는 4KI만큼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스몰 a구나. 됐지? 나머지 합성해봐. B, C, D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방향으로. 됐어? 빼시면 R분의 2KR이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건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거 크기 2개 더하면 돼. R분의 4KR이야. 그래서 이거 반대 방향이야. 빼야 돼. 얘가 더 커. 그러니까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잡혀. 빼면 R분의 2KI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기억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니? A와 C의 자기장의 세기 보는 거니까 절대값만 보면 돼. 같아. 자, 그 다음에 B와 C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니 B와 C는 같은 방향이야.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요. D에서의 세기의 4배니? 아니 2배야.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서를 하나를 주지 않을 거야. 2개 줄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랑 세기 보고 합성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 되겠지? 이렇게 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주변의 자기장 방향은요. 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내가 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방향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이 다 연결돼. 중학교 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를 다 했다면 여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요. 2학년 과정에서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운 게 있어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뭐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요. 당연히 자석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겨. 근데 원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잖아. 자석이 있어도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구 자석이 이렇게 있다. NS. 그러면 당연히 자석이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근데 그 공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있다? 그러면 얘도 자기장을 똑같은 공간에 만들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가 자기장을 같은 공간에 2개를 만들면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힘을 만들어. 그래서 그 힘을 우리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자기력. 그래서 이 힘을 누가 얘기했는 줄 알아? 로런츠라는 과학자라서 로런츠의 힘. 다 같은 말. 그래서 이때 생기는 힘을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기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로런츠의 힘이라고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로런츠의 힘, 자기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냥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생겨. 그러면 그 힘을 누군가가 받아서 변할 거 아니야. 누가 받습니까? 이 공간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전동기였어요. 알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 2개가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합성한 만큼 힘이라고 하는 자기력이 생겼고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서 움직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서 이 힘 때문에 저 도선이 움직여. 되겠어? 그러면 또 힘 생겼네. 힘은 무조건 방향하고요. 세기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 도선이 받는 힘이 도선의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 도선을 오른쪽으로 밀까요? 왼쪽으로 밀까요? 안으로 넣을까요? 밖으로 뺄까요? 이거 아닙니까? 되겠어? 이 힘 방향 알려주세요. 이것도 오른손.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그랬었죠.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펼치시면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엄지손가락 직선도선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은 직선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 해볼래? 전류 위로 올라.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직선도선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펼치시면 그치? 옮겨요. 맞아. 하나 이 방향이야. 그죠? 네.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도선을 미는 힘 방향입니다. 그러니 여기 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보고 있는 칠판 쪽으로 이 도선이 갑자기 땅 하고 밀려요. 됐어요? 이 방향입니다. 손바닥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래쪽으로 밀리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알겠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으로 힘받아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구나. 힘 방향 교정하셨죠? 네. 그랬을 때 이거 90도일 때가 최대 효과들이 다 나타내요. 이거 90도로 자꾸 뻗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그러면 방향은 잡았으니까 세기는요? 힘의 세기는요? 라고 하는 이 힘의 세기, 로런츠의 힘이라는 거 뭐요? 힘센 비라저씨. 뭐냐면 병신이야? 힘센 비라저씨. 그래서 이게 로런츠의 힘의 세기 구하는 방법이야. 힘센 비라저씨. 우리 이렇게 배워. 힘센 비라저씨만큼 그래서 힘이 생길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는요.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야. 자석이 만들어준 자기장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5테슬라라고 치자. 그럼 여기다 5테슬라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라고 치자. 그럼 여기 2A였는데 그 다음에 도선이 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얼마야? 자기장 밖에 있는 건 신경 쓰면 안 돼. 자기장 속에 있는 게 얼마예요? 만약에 1m라고 치자. 됐어. 그러면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이 얼마야? 10N의 힘을 받아서 밀려요. 이런 뜻이야. 되겠어? 힘센 비라저씨. 이렇게 보는 거야. 힘센 비라저씨. 이만큼의 힘 받아요. 되겠죠? 이만큼의 힘 받아요. 되겠어? 전류의 방향만 바꾸면 자 이거 해봐. 전류의 방향 거꾸로야. 해봐 손. 전류 아래쪽. 그렇지. 자 자기장 언니 어느 쪽? 자기장 N극에서 S극. 자 큰일났다. 되겠어. 자 전류 언니 아래쪽 내려가야 돼. 자기장 이쪽. 되겠어? 이쪽이야. 맞아. 요번에 초급하고 중급하고 오늘 올림피아드 보잖아요. 이제 초급 아이들도 이제 끝나가네요. 맨날 문제 풀면서 요 부분에 방향 잡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익숙해야 돼.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 고정시켜 놓고 자기장 방향 잡고 그러면 손가락 방향 나와. 손바닥 방향. 되겠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시험 볼 때는 앞에 있는 애가 하면 무슨 멈추는 방향으로 다 쓰면 되지. 앞에 있는 애들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면 되겠지? 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힘 방향이야. 자 그러면 힘을 구했고 힘의 세기도 구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힘을 받아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일 텐데 나는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요. 도선을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어. 와 이거 중학교 때 봤던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연구 자석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전류 이 방향 흘러 이렇게 흘러 그래서 돌아와. 이런 얘기잖아. 그랬을 때 여기를 A, B, C, D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A, B에서 받는 힘 방향이 어느 쪽일까?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됐죠? A, B에서 받는 힘 방향만 제대로 하시면 꼬맹아 됐어. CD에서 받는 힘 방향은 전류 방향이 거꾸로잖아요. 그럼 힘 방향은 정확하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A, B 방향만 제대로 잡으시면 CD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무조건 A, B와 반대 방향이야. 한쪽만 제대로 하면 돼. 되겠어? 근데 요거 보시면 요 그림을 원래 그림으로 그 그림이에요. 되겠어? A, B만 보시면 전류 위방향 고정,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 되겠어? 그럼 힘 방향은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 받아. 그러면 거꾸로 CD는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A, B, C, D가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A, B는 밀리는 힘을 받고요. CD는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럼 얘 들어가려고 그래, 얘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 명을 이거 돌아버려. 됐어? 이게 전동기야. 뱅글뱅글 돌잖아. 됐어? 이렇게 전동기가 만들어진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얘 이름이 전동기. 무슨 뜻일까요? 전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계. 알겠어? 전동기야. 그러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는 무슨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이게 전동기야. 자, 전동기를 한국말을 뭐라 그러니? 이건 외로워잖아. 근데 못 알아듣잖아. 전동기. 낯설잖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모터. 모터가 전동기야. 됐어? 네, 이게 바로 자기력이라는 힘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동기에다가 꼬매가 칼 다루면 이게 너희가 집에서 쓰는 믹서기야. 그래서 여기다 날개 달면 손기. 그래서 여기다 통 달면 세탁기. 알겠냐? 이런 것들이죠. 되겠어? 이 전동기가 바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돌게끔 만든 거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 ABC는 들어가는 방향, CD는 나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거 알겠어요? 되겠니? 근데 그럼 BC는요? BC에서 작용하는 힘 방향이야. 그래서 자, 이 BC 부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BC에 대한 거론을 거의 안 합니다. BC에는 힘이 안 생겨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이게 90도 됐어?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서 손바닥에 보는 방향의 힘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90도가 아니고 이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면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90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0도와 180도로 방향을 형성할 때 전류 방향도 이 방향인데 자기장 방향도 이 방향이야? 0도죠.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인데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야? 180도죠. 이럴 땐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BC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 0도입니다. 힘이 안 생깁니다. 알겠어? 그래서 BC 부분에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전동기를 움직이게 하는 자기력이라는 힘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뺑글뺑글 돌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어? 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전동기에 해당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도는 거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 자기력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는 없는데 97페이지 보시면 97페이지 보시면 전류에 대한 자기장을 이용한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 있고 그 다음에 트로이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인공태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MRI라고 하는 병원에서 쓰는 자기 공명 장치 이것도 있고요.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 전자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력을 이용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몇몇 개만 보고 선생님이랑 그 뒤에 있는 자석체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2페이지 잠깐 올래요. 102페이지에서 207, 208번만 풀어봐. 207, 208번만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 단원 들어가자.
한번 보시면 그림은 원형도선을 수평면과 수직으로 놓고 전류를 흘렸을 때 원형도선 중심에 나침판을 놓았더니 나침판에 N극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원형도선 이렇게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 안으로 들어가게끔 감긴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어야 정상인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전류는 B 방향으로 흘렀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원형도선의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까? 라고 했는데 원형도선의 내부는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안쪽에 자기력이 세고요 바깥쪽은 상대적 안에서 멀어졌어요. 약해져요. 알겠어? 그래서 균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O에서 P까지 OP에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서로 같니? 라고 했는데 O는 안쪽이고 P는 바깥쪽이니까 자기장 방향 서로 반대. 알겠습니까?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고요. 208. 그림과 같이 둥근 막대 자석의 모양의 자석을 S극이 위로 오게끔 놓고요. 자, 이 문제는 별표. 자, 이렇게 저울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올려. 근데 이 자석의 위쪽이 S극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위에 솔레로이드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했으니까 내 손가락이 그렇게 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쪽이 N극이야.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되니까 S와 S가 서로 밀어.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자석만 있을 때는요. 얘 자석만 있을 때 자석의 무게가 10N이면 저울이 10N만큼만 눌렸을 거야. 근데 자기력이 생겨서 누르는 또 다른 힘이 생겨. 예를 들어서 5N. 그러면 5N만큼 더 눌러주니까 얘가 15N이 돼요. 더 무거워져요. 알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솔레로이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보다 저울의 눈금은 증가한다. 맞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더 세게 누르겠죠.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돼요.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전류 방향을 바꾸면 자기력은 위쪽으로 생기겠죠. 그럼 눈금이 가벼워지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저울의 눈금은 감소하는 형태를 띌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거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느낌 잡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자, 선생님이 짧은 시간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이 한 단원을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내용이 대단히 쉬워요. 고등학교 내용치고는 이 책 전반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20분 안에 하고도 남아서 선생님이 이거 하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선생님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본격적인 성질을 뒤에 가서 설명할게 이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는 단원의 제목은 자성체 이거예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이거 주의 말고.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두 극을 분리할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설명할 거야. 그 이유가 뭘까?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NS가 생겨. 원자를 쪼개면 아예 NS가 없어져. 이거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원리 설명하는 겁니다. 자, 모든 물질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대. 근데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라는 건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 있잖아. 11개의 양성자가 플러스 전환을 만들면서 모여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원자 핵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행성이야. 그 중에 지구 생각해봐. 태양이 엄청나게 지구를 잡아당기는 많은 일을 작용하겠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지구는 태양한테 먹혀야 정상이야. 왜 안 끌려갈까? 신기하지? 왜 안 끌려갈까? 이거요. 지구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물체들은요. 밖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원심력. 그러니까 태양
잡아당기는 마늘 인력이 10이면 원심력도 정확하게 10 만들면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우측으로 날아가지도 끌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돌면 원심력이 없으니까 끌려가 먹혀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성들은 다 태양을 좀 돌고 있습니다. 안 먹히려고. 알겠습니까?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성자가 11개나 모여있는 원자핵한테 전자가 안 끌려가려면 사실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땡기잖아. 근데 전자도 가볍잖아. 땡기는 만큼 끌려가야지. 근데 안 끌려가기 위해서 전자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뭐하고 있다? 뺑글 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트륨에는 그렇게 돌고 있는 11개의 전자들이 막 돌고 있어서 안 끌려간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 보자. 전자 하나가 그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전자가 움직이는구나. 전자에 운동이 생기는데요. 이때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쳐봐.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전자가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배웠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 됐죠?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전자마다 자기장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 속에는 11개의 전자가 11개의 자기장을 만드는데요. 얘 이 방향으로 N극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방향으로 N극을 만들었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N극 만들었어. 그래서 또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방향으로 N극 만들어서 이렇게 11개의 전자들이 N극 다 만들겠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자 속에는 11개의 전자들이 각각의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면 그 자기장을 아까처럼 합성합니다. 같은 방향에 더하고 반대 방향에 빼고 해서 비슷한 방향에만 합성하고 막 그러면 이 나트륨 원자 하나에 어느 방향이라는 NS 극이 생기죠. 그래서 이 11개를 합성했을 때 원자마다의 NS 극 방향이 생깁니다. 또 어떤 애는 합성했는데 합력이 딱 0이야. 인 것처럼 NS가 아예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 자기장을 만들어서 합성했을 때 뚜렷하게 어느 쪽에 NS를 가진 원자가 있는가 하면 NS가 없는 원자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 NS를 뚜렷하게 갖는 원자를 원자 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NS가 뚜렷하지 않고 없는 아이를 원자 자성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습니다. 원자 자성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를 보면 그래서 원자 자성이 뚜렷하게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N극의 방향, 자화된 방향이 모두 다 같아. 모두 다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가. 그러면 여기가 N, S, N, S, N, S, N, S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얘네들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상쇄돼. 힘을 상쇄시켜. 그래서 힘을 상쇄시켜. 그래서 가운데로 상쇄돼. 그럼 결국은 상쇄가 안 되는 양 끝단에 있는 아이들이 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영구자석, 막대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구자석의 구조야. 근데 내가 이 자석을 반으로 잘라. 그럼 꼬맹아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쳐.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아까 옆에 N극이 있어서 상쇄됐던 S극이 상쇄가 안 돼. 그래서 얘가 극이 튀어나와. 그래서 다시 NS가 생겨. 됐지? 또 잘라. 그러면 상쇄됐던 애가 또 튀어나와. 여기 S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석을 잘라도요. 절대로 두 grup을 분리시킬 수 없는 이유가 상쇄됐던 아이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속 NS를 갖게 된다. 하나의 원자가 나올 때까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영구자석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자화된 방향이 일률적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은요. 확률이 0.0001밖에 안 되는 자철성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떤 줄 아세요? 원자 자성이 있어도 얘네들이 자화되어 있는 방향이 그래서 어떤 애는 이 방향이 N극이야. 난 이 방향인데 난 이 방향인데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철이 그렇습니다. 철. 그래서 네, 얘처럼 일률적으로 좌화되어 있는 방향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킬 우연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영구좌석을 이렇게 갖다가 대면 영구좌석이 외부의 자기장을 이렇게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들 안에 있는 원자의 내부 자기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배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자성이 있는 아이들은 외부 자기장 방향하고요, 내부 자기장 방향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외부 자기장 방향과 내부 자기장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일치한다는 얘기가 여기가 NS, NS, NS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끼리 상쇄가 되니까 드러나는 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럼 결국 뭐야? 자석과 물체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게 원자자성이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무조건 자석과 반대극. 그래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자석과 물질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되는 게 원자자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렇게 배열되는 거 알겠어? 아, 같은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얘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얘기구나. 그랬다가 외부에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자석을 딱 치워버리면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좌화된 방향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석을 치워도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화된 방향을 유지해서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부를 거야. 대표적인 게 철이다. 그래서 철은요, 영구자석으로 비비면 영구자석을 치우면 철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이 붙습니다. 이게 강자성체입니다. 됐어? 자, 근데 내가 외부 자기장을 치웠더니요, 금방 원래대로 불규칙한 상태로 돌아가.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쿠킹오일. 집에 있는 쿠킹오일에다가요, 자석을 집어넣고 클립을 갖다 대면 쿠킹오일이 자석처럼 클립을 붙습니다. 그랬다가 자석을 딱 빼면 쿠킹오일에서 클립이 금방 도수둑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자성체 중에서요, 원자자성이 있는 애들은 영구자석이 있을 때는 그 성질을 자석의 성질을 갖는데 영구자석을 치워도 그 성질을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만 유지. 상자성체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거야. 자, 근데 덕을 때리는 거 뭘까요? 얘입니다. 원자자성이 없다네. 원자자성이 없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원자들이 있어도 NS 방향이 없어. 됐니? 근데 아까처럼 영구자석을 이렇게 보면 영구자석이 외부의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외부 자기장.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신기하지? 신기하지? 어떻게 받을까? 외부의 자기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좌화돼. 반대 방향으로 좌화돼요. 그래서 여기가 NS, NS, NS가 돼서 중간에 지네들끼리 상쇄가 되는데 자석 가까이에는 같은 극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과 물질 사이에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됩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자석과 서로 반발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자성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니까.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되니까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영구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면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는 그 순간 얘도 자기장을 잃어버려요. 자기장이 없습니다. 금방 없어져요. 자기장을 유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강자성체 딱 하나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됐어. 이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구리하고 누구게? 읽어.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고 있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치자. 여기 물이 막 떨어져. 여기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물방울은 어떻게 될까요?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죠. 왜? 물방울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물은 극성 분자예요. 물방울이 극성 분자예요. 물방울 하나 H2O가요. 사실은 이 물방울 하나가 H쪽이 플러스 O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극을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라서요. 이렇게 플러스를 갖다 대면요. 마이너스 쪽이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물방울이 끌려간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갖다 대면 밀려요? 병신이지. 그럼 뒤집혀. 이쪽에 플러스가 와. 이쪽에 마이너스가 오고 또 끌려가. 무슨 끌을 갖다 대도 끌려가요. 우리 극성 분자라서. 근데 여기다가요. 물이 쫄쫄쫄쫄 내려오는데 대전체가 아니고요. 자석 갖다 대요. 엄청 센 자석을 갖다 대면 물방울은 어떻게 될까요? 밀립니다. 왜? 반자성체니까. 그래서 반자성체니까. N극 옆에 N극 생겨요. N극 생겨요. 반자성체니까. 그래서 밀려요.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렇죠? 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반자성체가요.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 반자성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 마이스너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어떤 실험을 합니다. 반자성체는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센 자석이 있어. 거기다가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석과 같은 쪽이 같은 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석과 물질이 서로 밀어내는 뭐가 생기냐면 청력이 생깁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물체는 무거우니까 물체니까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중력이 10N이라고 쳐봐. 근데 강자성체를 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기력이 생겨도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반자 그 청력이 생겼는데 그 청력의 세기가 1N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살짝 미는 힘은 있어. 뜰 수는 없어. 똥꼬가 살짝 들리려고 해도 안 떠. 이런 상황이야. 됐어? 네. 근데 마이스너라는 사람은 이 힘을 세게 하고 싶은 거지. 세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세게 해서 얘를 허공에 뜨게 할까? 허경영 아저씨. 됐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 힘을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각색 실험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얘를 열나 차가운 곳에 갖다가 질소도 액체로 바뀌는 액체 질소. 그래서 액체 질소 속에 집어넣으면 됐어. 갑자기 얘 청력이 열나 커져요. 그래서 허공에 팍 하고 뜹니다. 됐어? 떠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자석이랑 멀어지니까 힘을 점점 주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위치에선가 자기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에 정지하겠죠. 됐어? 거기 떠 있겠죠. 됐어? 이게 가능합니다. 되겠어?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차가운 곳에 가면 왜 갑자기 청력이 세집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자성을 띠고 있는 이 물질들의 대부분이 구도체야. 저항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상온에서는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저항이 엄청나게 커서 저희가 잘 안 그러잖아요. 온도를 낮춰도 저항이 큽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온도를 낮추면 갑자기 저항값이 뚝 떨어져 0됩니다. 그런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저항이 0됩니다. 자, 온도를 급격히 낮췄을 때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임계온도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임계온도. 그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낮추는 순간이 바로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에 물질을 만들어.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멋진 말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 자석과 됐어 반대 방향으로 좌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청력이 더럽게 쓰실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허공에 빵 하고 뜰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아낸 게 바로 마이스가 그래서 이걸 마이스멀 거라고 해요. 그래서요, 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구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개구리를 열과 차가운 곳에 센 자석에 놓으면 개구리가 허공에 이렇게 떠요. 무슨 몸속에 있는 물방울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거 실험한 것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이 반자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만들고 싶어? 이걸로 오면은 우리 떠다니는 열차 자기 구성을 그리고 태양을 대신할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한대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 태양을 만들 거고 병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MRI 자기공명 장치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거 만들 거야. 되겠어?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자성체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물질마다 인계온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대부분이 영하 200도 가까이인데 이거보다 인계온도가 살짝 높은 아이도 있고 살짝 더 낮은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볼 거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인계온도가 높은 물질들을 찾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조작하면 인계온도를 더 높여서 우리가 상온에서도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자성체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자성체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얘가 강자성체야, 상자성체야, 반자성체야 이거 찾아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성체까지를 문제로 드릴 건데 뒤에 자성체는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진 않아요. 쭉쭉쭉쭉 풀릴 겁니다. 됐어? 그래서 21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해드릴게요. 되겠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3월 1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 다 정상 수업인 거 알죠? 네. 만세 운동은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되겠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